내부적으로 야전 부대에서는 전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이제 양병을 하는 이제 국방부나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저 부분들은 소통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이 무려 4,852억 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방의 눈에 비유했습니다. 비율은 작아 보이나 지휘 정찰 예산이라는 것은 이 정찰을 하는 눈이 없으면은 이 사회의 위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눈을 빼버린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했는데요.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이 4,852억 원 삭감되고 아까 말씀하신 드론 사업 관련해서 근거리 정찰 드론 예산의 경우에는 141억이 제출되었으나 무려 140억이 삭감됐습니다. 99%가 삭감된 겁니다. 이거는 아예 드론 정찰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적을 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힘이 좀 안 나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대책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독재는 명확히 북한이라는 주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겠죠? 이게 이제 당면한 적은 직접적인 위협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국방부 장관이 탄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포괄적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말씀. 2024년 11월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협박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방식은 대표적인 북한에 대한 인지전이죠. 근데 군에서 판단할 때 대북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설치를 막는 것이 적을 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저희들은 명령을 수명하는 부대인데 여러 가지 장단점을 통해서 하지만은 적에게 좀 이로운 부분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이적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내용이 실제로 전개된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배 변호사님 이제 그 증인의 약간 경험이나 지식을 좀 물어보시는 걸로 그 목격하거나 들은 내용을 좀 물어보시는 걸로 하시죠. 일단 물어보시는 건 뭐 계속 물어보시는데 약간 좀 그쪽으로 좀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이 질문하는 거 관련해서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질문을 띄워놓은 것 때문에 제가 하나만 네, 그러시죠.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나 끝나면 계속 하세요.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이 군이라는 게 이제 사병도 중요하고 뭐 고급 간부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미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본 하사관 체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전시에는 이제 저 징병을 막 해가지고 가는데 우리도 이제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사관이라든가 초급 장교라든가 이런 허리가 탄탄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탈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열악해서. 네. 그래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이거를 계속 추진을 했다고. 그러니까 초급 장교나 부사관들이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게 어떤 비싼 무기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올라만 가면은 그냥 잘려. 이게 단순히 사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국방력을 어떤 인력 차원에서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이게 핵심적인 예산이라고. 여기 보면은 뭐 여기 급식 단가 이런 것도 있지만 작전훈련 간부급식비에 뭐 이사 군관사 입주청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 부사관 장려금 학군 후보생. 그러니까 학군 후보생 그냥 막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 조금 더 근무시키게 하기 위해서 사병들이 내가 일선 부대를 가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소대장님 불쌍하다. 처우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소대장님들이 사기가 죽어가지고 근무 안 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그 밑에 있는 사병들이 얘기를 한다고. 여기와 관련된 예산들을 지금 계속 국회에다 보내고 있는데 이게 국방력의 어떤 인력 차원에서 핵심적인 거니까 그냥 잘라버려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보지 않았습니까? 육군에서도 아니, 단순한 사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사기 안보와 국방력의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인식했고 네. 획득은 작전이다. 군에 오면 평생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획득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때 많은 또 이렇게 격려도 계셔가지고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잘려가지고 사기가 뚝 떨어졌던. 아니 그래서 본인도 전방에 우리 저 부사관이나 초급 장교들 그 관사 있죠. 나도 가서 봤지만 안보실장이 어디 뭐 딴 데 간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헬기 타고 전방 관사들을 가서 이 관사 40년씩 막 돼갖고 녹물 나오는 거를 보고 이런 거 좀 다 수리하고 말이야. 이사비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면 잘려요. 그럼 그 전방에 가족들하고 가서 장기 근무하는 부사관들 그 살고 싶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큰 이슈가 되었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 오셔가지고 군인들하고 초빙해서 그런 대화를 하시고 지금하고 거의 유사한 말씀도 하셨고. 근데 부사관 그 부인들하고 내 식사도 하면서 네. 다 들어봤거든. 네. 그리고 또 그 어린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 거기 있는 네. 주부들도 모셔가지고 대화를 하시면서 저 부분에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저희들은 굉장히 그때 사기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임원사 활동비 이런 것도요. 주임원사가 그 저 소대 그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 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계속하십시오. 네. 예.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네, 마지막 제가 지금 질문. 안 잘랐던 이유는 아까 이게 저 주신 분 때 이런 부분을 막 또 물어봐가지고 일단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긴 한 건데 이제부터는 좀 목격하거나 좀 들은 거 위주로 하시죠. 주신 분상 관련된 걸로. 장관님 죄송하지만 이게 예. 계엄 선포에 자꾸 뭐 전시 교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시게 다 했습니다. 뭐 저 못하시게 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서부터는 방향을 좀 이제 좀 쟁점 위주로 좀 저 물어보시죠. 네. 군검찰 수사보고 2025년 1월 1일 자료입니다. 여인영외 3 증거순번 244번 증거기록 5205쪽 자료입니다.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맨 아래 제가 형광색으로 쳐놓은 건데요. 국민 의식 수준에 부합된 계엄이 시행되어야 함. 또한 정부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합수본부 임무 수행 시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임. 총장님께서 경력을 증언한다는 요청을 했을 때 국방부 장관님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정부 행정조직,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원활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 하에 경력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로 그런 논조로 그 국민들에게 접점이 생겨서 이게 피해를 보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논조, 질서 유지 그런 쪽에 관심 가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재판되신 분. 예. 네. 배보임 변호사님. 추가로 그 특검이 제주 신문 하신 거 관련해서 반대 신문 하실 때 다 진술하셨는데 좀 다른 말씀하실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포고령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포고령 자체가 사실은 계엄 자체에 대해서도 총장님께서도 그 계엄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것인지 또 포고령도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계엄 자체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전시계엄이나 이거 전혀 달랐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다르게 했고 차차 알게 됐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끝났고 그리고 상황을 구성하라고 해서 이게 장관님이 위임받아서 지휘하고 감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시를 지휘를 하시면서 그 계엄사령관인 총장님께 상황실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명확하게 그런데 말씀하시고. 상황실을 만들기 전에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죠. 진행되는 다 만들지 않고 진행이 끝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포고령이라는 것은 포고령 자체가 사실은 위반되는 것에 대한 제재라든지 처벌 이런 부분이 주로 돼 있는데 그것은 합수수사본부가 구성되었습니까? 그런 건 안 제가 됐지 않습니까? 거의 안 된 걸로 그 다음에 알고 그 있습니다. 이후에 생길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의 성격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나중에 지금 아셨는데 그거의 의미를 본다면 이 계엄은 그러니까 뭐 포고령이라는 것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한 거고 구체적으로 이걸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예, 제가 뭐 포고령을 작성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절차적 정당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결정하시거나 국무회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상황이 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검토는 네. 받았다고 하셨고 네. 그것의 개개 문구에 대한 합법성이나 뭐 위헌성 이 그런 부분에는 건 별도로 인식할 하더라도 수 없었고. 말하자면 그것이 시행을 하려면 합수부가 구성이 되고 구체적으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잖아요. 그 단계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뭐 계엄을 명확하게 뚫지 못하고 있지만 네. 그런 절차가 갈수록 이제 점점 정상적인 이렇게 상황 보고가 되고 네. 소통이 되고 결심이 되는 단계가 생길 겁니다.